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과로사라는 단어가 자주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법적으로도 주목받는 문제입니다. 과로사 산재는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로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 뇌출혈, 자살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과로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편에 속하며 이는 과로사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IT, 의료, 운송, 건설 등 특정 직업군에서 과로사 위험이 높게 나타납니다. 과로사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법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사 산재를 판단할 때 업무 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직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의 집중적인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록, 근무일지, 동료의 증언 등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한 IT 기업의 직원이 연속된 야근과 프로젝트 마감 압박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사망 직전 한 달 동안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휴일도 거의 없이 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고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간호사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자살한 경우가 있었지만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로사 산재 인정은 사례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과로사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적정 노동시간 준수, 휴게시간 보장,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은 필수적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과로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낄 때는 상사나 인사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익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로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터의 환경과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